북한 김정은을 받들고 있는 고위 간부들도 자기들이 지금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 계속해서 김정은에게 자기의 운명을 맡기고 충성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뢰들이 여러 차례 나타났다는 것이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보위부나 호위사령부에서까지 왜 김원웅 국가보위부장 그리고 호위사령부 정치위원, 호위사령관들이 왜 다 매수가 됐겠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때에는 이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호위사령부 사령관이나 정치위원 정도가 되면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최근에 어느 외신에서 롤렉스가 넘쳐난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스위스 시계 공장, 특히 롤렉스나 오메가 시계 공장 같은 것은 북한이 최대 고객이었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최대 고객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시계 공장을 통째로 사올 정도로 북한 김정일은 스위스 시계에 대해서 상당한 애착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간부들에게 줄 때는 24K 금시계 롤렉스를 모든 간부들에게 한 번만 준 것이 아니라 2월 16일이나 4.15 때 그리고 5주기, 10주기 때마다 롤렉스를 선물해줬고, 그리고 그 좀 낮은 단계 간부들에게는 오메가를 선물해줬던 겁니다. 얼마 전에 북한의 간부들이 신밀히 이 애국열사릉에 안치할 때 김정일에게서 받았던 선물을 쭉 펴놓았는데, 제가 누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롤렉스 시계만 2개, 오메가 시계 이렇게 3개를 가져다 놨는데 그분이 받았던 시계는 롤렉스만 3개, 오메가만 2개였습니다. 즉 시계만 5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은 김정일 때에는 이 롤렉스 금시계를 100% 금시계를 간부들에게 선물할 정도로, 호위사령부 사령관이나 정치위원 하는 데는 그보다 더해야죠. 뭐 총리보다 더한 선물을 주죠. 이 자기를 경호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호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변심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선물을 비롯한 그들이 먹고 사는 데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보위부장이 이 해외에 다니는 대외정보국이나 무역회사 사장들에게 매수되는 것은 바로 돈 때문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죠. 호위사령관도 그렇고 정치위원도 이렇게 걸려들었던 겁니다. 김원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김정은이 누구를 믿고 자기 경호를 맡기겠습니까? 이젠 자기 경호도 자기 스스로 한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300명의 친위 정예부대를 만들고 직접 자기가 명령을 내리고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북한의 이 상태라면 김정은 정권은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북한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 북한이 뭐 나라인데 나라가 뭐 없어지는 건 결코 아니죠. 김정은 정권에서 집단 체제로 바뀌든지 아니면 어느 한 권력에 의해서 권력기관에 의해서 레짐 체인지 돼가지고 그 권력기관이 정권을 유지하다 또 다른 권력에 의해서 내부 투쟁에 의해서 또 무너지든지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김정은 정권은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북한에서는 그나마 많은 국민들 그리고 간부들도 지방당 정권 간부들도 이제 김정은 정권 오래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퍼져나간다는 것은 김정은에게는 가장 치명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간부들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퍼져나간다면 그것은 더 큰 치명적인 타격이 되겠죠. 외부에서 약간만 충격을 주더라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김정은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약간만 충격을 줘도 북한 내부에 있는 김정은 측근들이 김정은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특히 이번에 김주애를 데리고 나온 것이 김정은에게는 가장 치명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주애가 등장함으로써 북한 주민들 속에서 김정은에게 아들이 아닌 딸이 있고 앞으로 이 딸이 또다시 후계자가 되겠구나. 그런데 왜 11살짜리를 벌써 데리고 나왔을까? 김정은의 신상에 뭔가 심상치 않구나. 이런 루머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저는 김정은이 죽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죽은 다음에 쿠데타에서 죽든지 아니면 병으로 사망하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한은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을 제외하면 막강한 그룹을 가진 사람이 지금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조영원이가 있다고 하지만 이미 조영원은 김정은과 함께 사라질 사람으로 이미 낙인되어 있습니다. 왜? 이 조영원 때문에 군부 수장들, 군부 이 장교들, 또 군부뿐만 아니라 국가보위부, 호위사령부, 내각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숙청당한 것이 바로 이 조용훈이 때문이기 때문에, 왜? 조용훈이 모든 자료를 묶어서 김정은에게 올리면 김정은이 사인해서 숙청하기 때문에 김정은보다 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조용훈이거든요. 그러면 조용훈은 당을 틀어쥐고 있다고 하지만 그 당 내에서도 조용훈을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용훈은 자기를 따르는 어느 정도의 간부 집단 역량은 있지만 이 군부나 그리고 내각이나 국가보위부나 이 허위사령부나 여기에까지 손을 뻗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손을 뻗치게 되면 김정은이 가만히 두질 않죠. 김정은은 역량이 보이면, 조용훈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 같으면 그를 치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 북한의 독재자들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서 그 주위에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죠. 지금까지 그 주위에 사람이 모였던 그런 간부들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모두 숙청당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2015년도부터 김원웅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꼭 3년 만에 숙청됐습니다. 제가 2년 내지 3년 만에 김원웅이 숙청될 거라고 했습니다. 왜? 김원웅이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당전의 정치국 위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위부장을 당전의 정치국 위원까지 시킨 신뢰가 전혀 없었죠. 그러나 김정은은 국가보위부장 김원웅을 통해서 자기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사냥개로 써먹고 사냥이 끝나자 토사구팽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이 막강해지면 위협을 느끼는 독재 권력이, 독재자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김일성 때도 그랬고 김정일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뒤로 나가서 대기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죠. 저는 그 사람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김정은을 대신한다면 어느 정도 북한을 안정시키면서 북한 정권을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자, 오늘은 북한의 이모저모 한 주간 북한 동향과 김정은 정권 5년 가기 힘들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빠르면 2, 3년 내에 김정은 정권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기대해 보죠. 2, 3년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잡았을 때 정말 고통받던 많은 분들이 이 5년 언제 지나가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언제 대통령 했지 저 사람 할 정도로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5년 시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3월 달에 선거가 있었고, 그러니까 3월 달에 당선됐죠. 3월부터 지금 이제 내년 3월이면 벌써 2월이 벌써 1년이 되옵니다.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